통마치 풋볼 2부 계속해서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적 시장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저희가 8월 26일 월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적 시장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축구 팬들이 좀 가장 좋아하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인앤아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추가 예정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이제 먼저 맨체스터 시티인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일단 사비뉴와 균도안을 갑자기 데려왔어요. 네, 미드필더 영입이 저는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균도안보다는 로드리 백업이 더 중요했다라고 보긴 하지만은 균도안이 일단 박스 타격도 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럼 맨시티에서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걸로 굉장히 재미를 봤었고 그때 두 자릿수 골도 넣었었고 무엇보다도 균도안이 중요 순간 결승전마다 골을 넣으면서 트래블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클러치 장인이죠. 네, 거기다가 사비오는 저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팀은 선수 영입하면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거의 그 한 시즌까지도 걸리는 편인데 사비오는 오자마자 두 경기 모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원래부터 맨시티 선수였나? 이 반대편의 도크는 아직도 적응을 못했는데 펩 존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에도 그래서 페널티킥 걷어내고 도움도 기록하고 그러긴 했죠. 대신 이제 그 나간 선수에서 일단 뭐 최근에 맨시티가 선수 판매 정말 잘해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적에서도 9,100만 유로의 넷 스펜딩을 기록했어요. 순숫자.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맨시티가 넷 스펜딩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장사를 잘하는 거죠. 예. 특히 유망주들 판매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맨시티 유망주 하면은 믿고 쓰는 유망주. 예를 들어서 라비아 같은 선수도 비싸게 팔았었거든요. 2군에 있었는데 사우스햄튼으로. 근데 더 비싸게 이제 첼시로 가게 됐지만은 어쨌건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보냈고 그 외에 이제 유망주들을 조금은 처분하고 이제 켈빈 필립스 팀에 적응하지 못한 입스위치로 임대를 보냈는데요. 결국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혼란 백업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알바레스가 떠난 자리를 채워야 돼요. 알바레스는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선수가 없었죠. 다만 알바레스는 억울하죠. 사치품에 가까운 거였죠. 그러다 보니 이제 혼란의 백업을 불만 없이 띄워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라고 해가지고 현재 그 링크가 뜨는 선수가 셀틱의 후라시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코펜하겐의 오리 오스카르손 이 둘을 놓고 저울질 중에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홀란드만 믿고 이 38경기 넘어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소화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시티죠. 그렇죠. 후라시처럼 조금 검증됐지만은 실링은 한계가 있는 선수, 거의 쪼커용으로 쓰는 선수를 데려오냐 아니면은 그래도 키워보자 하면서 19살의 유망주한테 베팅하냐 이게 걸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 이제 그 맨시티는 칸셀로 처분을 하려고 하죠. 아직 남아있네요. 뭐 사우디 구단하고 현재 대화 중에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맨체스터 시티는 사비우가 훌륭한 영입이었고 그리고 균도안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적 기간 때는 결국 이 칸셀루의 문제 그리고 혼란의 백업에 대해서 좀 이적 소식이 좀 들려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인 아스날인데 칼르피오리랑 일단 라야를 데려왔습니다. 미켈 메리노는 히어리고가 뜬 지가 거의 2주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히어리고 상태에서 멈춰있긴 한데 계속 확정적이래요. 아마 그래도 오겠죠. 그렇죠. 메리노는 오는 게 뭐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격수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오시먼, 루크만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연결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공격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마도 은케티아가 얼마에 팔리느냐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해요. 왜냐면 지금 은케티아가 사실 브렌트포드랑도 떴었고 마르세유도 떴었고 본모스랑도 떴었고 근데 아스날이 원하는 금액이 커서 다 지금은 결렬된 상태에서 현재는 팰리스하고 협상 중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비싸게 팔리면은 그 돈을 조금 공격수 영입에 투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에이라 포르투 임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영입은 뭐 사실 칼라피오리 현재까지 하나고 메리노 오면 2명에 불과하지만은 워낙 팀이 잘 만들어져 있죠. 아스날은. 그러다 보니 이제 딱 필요한 영입만 단행을 하고 주전 경쟁에서 밀린 선수들을 처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원하는 스쿼드로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는 아스날인데 물론 이제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공격수 쪽에서의 정리와 더불어서 좀 백업 문제 그리고 이제
파티가 만약에 다쳤을 때 또 백업 문제, 어떻게 이제 이적 시간 동안 그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될지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버풀인데 오늘 방송 저희가 하기 전에 이 마우르다시빌리가 희열 리그가 뜨긴 했는데 그것 빼고는 그 전까지는 영입이었습니다. 마마르다시빌리도 오자마자 1년 재임대 발렌시아로 그러니까요. 예,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 영입은 사실 아닌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 리버풀은 수비맨디 영입에 목숨을 걸었었죠. 근데 수비맨디가 역시 바스크 선수는 데려오기 힘듭니다. 충성심이 좋습니다. 예, 수비맨디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런 가운데 사실 리버풀이 판다이크 때 이제 조금은 사전 접촉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서 6개월 영입 징계를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내부 기자들을 완전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은 그냥 조용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떠요. 엔도를 지금까지도 안 쓰고 있는 거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도 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링크는 뜨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돈은 충전이 돼 있거든요. 일단 판덴베르하고 카르발류를 생각보다 비싼 금액에 판매를 했어요. 브렌트포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버풀 좋아서 예. 그렇기 때문에 4,700만 유로의 이적료 수입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조고메스도 팀을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조고메스가 지금 노리는 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유럽의 빅클럽들이 다 이 선수가 워낙 풋백을 다 설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냥 백업으로 생각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조고메스까지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추가적인 영입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버풀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내부 기자 단속이 최근 연도에 들어서 굉장히 좀 심해졌다 보니까 깜짝 이런 뭐 영입 또는 이적이 인앤아웃이 언젠가는 있을 것 같은 희망회를 한번 돌려야겠죠. 예.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인데요. 아스톤 빌라도 조금 인앤아웃이 굉장히 활발했던 여름이에요. 일단 주요 선수 중에서 떠난 거는 더글라스 루이스하고 이제 무사 디아비라고 할 수 있죠. 알렉스 모레노가 임대를 떠나긴 했죠. 근데 알렉스 모레노는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거의 나오지 못했었다 보니까 대신 이제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이 또 이제 쟁쟁한데요. 아마도 우나나를 영입을 해서 더글라스 루이스의 공백을 메웠고요. 마트슨 영입해가지고 모레노를 대체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아처는 영입하자마자 바로 보냈어요. 필로진, 헐시티 에이스인 필로진을 영입을 했고 또 이제 일링 주니어랑 이제 바레네체아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들은 이제 유망주 영입인데 불만족스럽다라고 해가지고 현재 임대를 다시 보낼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더글라스 루이스 이적료 맞추기 위한 영입이었다는 말이 많거든요. 유벤투스가 야 우리 그 돈 주기 힘들어. 그러니까요. 왜 얘네라도 좀 데려가줘. 이래서 비싸게 더글라스 루이스를 팔고 대신 이렇게 데려온 거인 거고요. 이제 로스 바클리를 또 영입을 하면서 중원을 조금 더 강화를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에메리 감독이 나름 원하는 이 포메이션과 그리고 스쿼드의 뎁스를 만들어갔던 이번 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토트넘 하스퍼인데 솔랑키와 아치그레이 그리고 뭐 베르발, 대한민국에서도 보셨지만 베르발과 아치그레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오도베르까지 영입하면서 나름 공격과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쪽에 뎁스를 좀 늘려놓은 토트넘 하스퍼입니다. 거기다가 토트넘이 이적료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유망주들한테 상당히 거액을 지른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랑키는 클럽 레코드고 아치그레이도 어쨌건 간에 그 2부 리그 선수에게 물론 상당히 잉글랜드에서 촉망받는 유망주라고 하더라도 이적료를 많이 지불한 건 맞고요. 오도베르도 이적료를 많이 지불한 편에 속하긴 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선수들이 워낙 그 잠재력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방향성을 보여준 거예요. 유망주들 정말 그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장기적인 미래의 팀을 빌딩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민혁 선수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양민혁 선수도 그래서 겨울에 합류하지만은 먼저 영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자원들을 싹 정리를 했죠. 대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은돔벨레도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킵, 로얄. 스킵은 확실히 좀 비싸게 판 편이고 팔려면 잉글랜드에 팔고 영입하려면 잉글랜드에서 영입하면 좀 비싸다. 이게 딱 보이죠. 사실 저 베리발 1,000만 유로도 싸진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솔랑키, 그레이, 오도베로 보니까 와 매우 싸졌어요. 그러니까요. 자, 스킵 나가고 에메르송도 이제 나갔고요. 더불어서 이제 조르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은돔벨레와 세세뇽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스쿼드를 맞춰놓은 토트넘 하스퍼의 이번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리즈 임대가
문제가 지금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고요. 로세소도 처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죠. 로세소는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선 뛰기 힘들기 때문에 로세소 개인을 위해서라도 라리가나 아니면 세리에 열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이 미드필더를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토트넘도 내부 기자들 상당히 단속을 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오도베르가 갑자기 떴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파브리치오 로마노조차도 깜짝 놀랄 이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링크 뜨는 선수는 이제 뭐 헤크니 같은 선수 어린 여치나 유망주가 뜨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역시나 이 토트넘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좀 아직까지 정리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첼시인데 좀 가장 이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발하고 방대한 양이죠. 거기다가 사실 장부를 맞추기 위해 그 선수를 맞바꾼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적료를 조금 비싸게 해서 그래서 더 많긴 하거든요. 물론 영입도 많이 했지만은 처분은 더 많이 했어요. 물론 그가 돈 받고 판매한 금액보다는 그냥 자유계약으로 풀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대를 보낸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은 정말 많은 선수들이 오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뭐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게 네투라던가 펠릭스라던가 이제 듀스버리 홀리라던가 요르겐센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트센이 나갔고 갤러거도 아틀레티코로 갔고 루이스 홀은 뉴캐슬로 갔고 그리고 허치스는 입스위치로 생각보다 좀 비싸게 팔려갔고요. 디에고 모레이라도 이제 리그왕 스트라스부르로 넘어갔습니다. 티아고 실바는 이제 더 이상 첼시가 아닌 이제 본인의 고향인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마레스카 감독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한 워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팬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해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언론들에서 계속 때렸으니까요. 첼시 현재 1군 선수단이 42명이다. 이게 BBC도 나오고 매치 오브 더 데이도 나오고 스카이도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첼시의 문제는 1군에 너무 많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팀에 불만이 쌓이고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마레스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니다. 우리 나 지금 21명에서 22명만 데리고 훈련을 하고 있다. 42명이랑 훈련하고 있지 않다. 15명 이상의 선수들이 팀 훈련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제 개인 훈련 받고 있는 선수들의 이적료랑 이제 명단을 올린 거예요. 나름 화려합니다. 케파, 찰로바, 치렐, 라임 스털링, 아조린, 그리고 마토스, 워싱턴, 안젤로, 브로야, 그리고 이제 루카쿠, 다트로 포파나, 그리고 베르그스트롬, 그리고 발레까지 올라온 건데요. 지금 근데 이제 첼시는 여기서 처분할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현재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선수만 하더라도 루카쿠 나폴리 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의 뭐 유력하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이제 브로야 입스위치 임대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스털링도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명단 제외가 됐죠 스털링은. 치레도 마찬가지고요. 등번호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털링. 그리고 이제 찰로바도 그렇고 케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축구에메카, 페트로비치, 아조린, 카사데이 이런 선수들이 현재 이적 루머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뭐 흥미진진하실지 모르겠지만 타 팬들이 봤을 때 그리고 타 리그 팬들이 봤을 때는 또 첼시의 이런 이적 시장이 어떻게 닫힐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 상태고요. 첼시는 공격수 영입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러면서 오시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오시맨이 원하는 연봉이 너무 세요. 세도. 그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세가지고 그래서 첼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기들을 봤을 때 역시나 이 두 경기를 치렀는데 승리를 울버햄튼전에 대승을 하긴 했지만 잭슨과 좀 마두에케를 아직까지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시맨을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연봉 문제로 인해서 과연 이 루카쿠가 가고 오시맨이 오고 이런 나름의 큰 그림의 좀 수합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뉴캐슬입니다. 뉴캐슬 역시도 아직까지는 좀 정리가 안 된 상황들이 있고요. 이전까지 이제 영입과 아웃을 살펴보면은 루이스 홀을 첼시에서 데려왔고 그리고 이제 오슬라도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데려왔습니다. 블라우디모스 사실 루이스홀하고 블라우디모스는 약간은 홀은 원래 완전 영입 옵션으로 데려갔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블라우디모스는 앤더슨과의 약간 또 장부 맞추기용에 가까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죠. 대신 이제 로이드 켈리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오고 그런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안 활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센터백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발잡이 센터백들이 다 부상. 그러니까 파비안 셰어도 부상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게이를 계속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게이 영입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팰리스가
게이랑 이제 요아킴 안데르센 둘 중에 한 명을 판매를 하고 이제 센터백을 영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요아킴 안데르센이 풀럼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게이를 주장을 줬어요. 네. 좀 다른 센터백, 뭐 조고메스라던가 이런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그 트리피어는 주장 완장을 뺏겼죠. 네. 기마랑이스가 탔죠. 그래서 이제 트리피어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지난 경기도 뭐 벤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트리피어는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역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레니오르와 더리우트, 지르크즈, 마지라이를 데려오면서 앞쪽에 그리고 뒤쪽에 무게감을 좀 막판에 싣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요. 그리고 이제 완비사카, 그린우드가 떠났고 여기에 일단 우가르테가 온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곤 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보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더리우트 오면서 린델레프가 애매해졌다 보니까 린델레프를 판매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산초는 유벤투스 임대에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고 네. 현재 그 터너랑 워낙 사이가 안 좋죠. 맥토미니도 나폴리로 이적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가르테가 오면은 맥토미니를 판매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맨유도 이제 약간의 큰 돈을 들여서 역시 요르와 더리우트 뒤쪽에 좀 중심을 맞춰놓은 이번 여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이 런던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인앤아웃 역시나 활발했습니다. 예, 그건 영입을 상당히 잘했어요. 물론 영입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입생들 중에서는 선발로 나오는 게 막스 킬먼 한 명이긴 해요. 그 킬먼이 굉장히 잘하면서 지난 경기도 결승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고 그렇긴 한데 그 외에도 이제 리즈 유망주 지난 시즌 그 챔피언십 올해의 선수였던 썸머빌도 영입하고 필 크루코 독일 대표팀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 유망수 기레메 그리고 또 이제 완비사카 그리고 또 이제 기도 네. 로드리게스도 영입을 했고 또 이제 토디보 이것도 대박 영입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죠. 그리고 이제 판매한 선수들도 많긴 하지만은 그렇게 핵심 자원들은 그래도 대부분은 지켰어요. 예. 지키면서 솔솔한 영입을 해서 이번 시즌 웨스트햄이 복병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웨스트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의 공격수인 타미 에이브램도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솔레르도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또 균형을 맞출지 또 궁금해지는 남은 이적 시장 기간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입니다. 브라이턴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일단 뭐 리터하고 그리고 이제 민테하고 비퍼하고 구루다하고 오스만하고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요. 운다프는 데리고 있고 싶어 했으나 선수가 떠나고 싶어 해서 이제 슈투트가르트 완전 떠났고요. 그로스가 떠났고 그 외에 뭐 랄라나라던가 뭐 떠난 선수들은 있긴 한데 그래도 핵심 자원들은 많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은 브라이턴이 마침내 돈을 썼다. 그동안은 비싸게 팔아서 쟁겨놨다면은 이번에 확 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측면 스페셜리스트 카디올루 영입이 유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셀틱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인 오라일리 영입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두 선수는 딱 휘어첼러 감독의 성향에 딱 맞아요. 휘어첼러 감독은 측면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측면에서 조금 플레이를 풀어나가다가 중앙에서 마무리 짓는 형태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카디올루가 측면 플레이에 굉장히 능하고 오라일리는 득점력이 좋은 지난 시즌 셀틱에서 18골을 넣은 선수거든요. 미드필더인데 브라이턴 이번 시즌 뭐 첫 두 경기 다 승리했고 맨유를 잡았는데 저는 이번 시즌 브라이턴이 정말 복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브라이턴은 좀 쏠쏠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돈을 잘 쓰고 있는 여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라리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프리미어리그가 아무래도 이적 시장을 좀 주도하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는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팀 플러스 또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활발하게 움직인 팀까지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시간 관계상 챔피언스리그 진출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팀을 소홀한 게 아니고 주요 팀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알 마드리드인데 엔드릭 호셀루 무엇보다 활용 점정이죠. 음바페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습니다. 호셀루는 오자마자 바로 이제 갔죠. 보냈죠. 저는 사실 이제 보내주기 위한 레알의 조금 어떻게 보면 좋은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라파마린, 라타사를 이제 다른 팀으로 보냈고 토니 크로스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핵심이 나간 거는 토니 크로스, 나초 페르난데스 주장인 그리고 이제 호셀루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영입은 엔드릭은 사실 이미 2년 전에 영입한 게 이제 합류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은바페 영입. 물론 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좀 수비 쪽 보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 어린 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은바페는 사실 어지간한 선수 이 종류의 연봉을 줘야 되기도 하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추가 영입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큰 지출과 그리고 뭐 크게 돈을 번 여름은 아니었던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자, 다음은 바르셀로나인데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바르셀로나 팬들이 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실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문제가 많은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모를 데려왔는데 등록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셀러리 캡 이슈 때문에 예. 아직도 등록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긴도안을 그냥 공짜로 보냈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너무 아깝거든요. 심지어 긴도안이 자녀 연봉까지 포기했다라고 해요. 네. 예. 이렇게 좋은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메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모를 아직 등록도 못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파이 같은 유망주도 결국은 보낸 거거든요. 지금 바르셀로나는 이래저래 꼬였다라고 할 수 있고 라포르타 회장이 그리고 데코 단장이 대체 구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싶긴 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셀러리 캡도 더 이상 저는 비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비율형 셀러리 캡이 사실 코로나 때 전에 도입이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라리가 팀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는 왜 유도리 있게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게 지났어요. 한 4년이 지났죠. 예, 네. 지나면서 다른 팀들은 다 그걸 맞췄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거 맞추려고 야 우리 갤러거 영입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안 써도 되니까 펠릭스 비싸게 안 사가면은 우리 갤러거 영입 못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그거부터 맞추고 장부부터 맞추고 올모를 영입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해요. 올모가 급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순서가 심지어. 잘못됐죠. 예. 예. 자꾸 그러니까 이 회장 선거를 위해서 좀 선심성 영입부터 하고 나서 좀 일을 저지르고 보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큰 변화는 없는 바르셀로나인데 내부에서 좀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번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라마시아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요. 라마시아에서 계속 보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큰일은 뉴스가 하고요. 예, 네. 07년생 화이팅 그리고 바르셀로나입니다. 플릭도 잘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가장 중요한 이제 감독이 바뀌었던 바르셀로나 여름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로나인데 역시나 이 득점왕이었던 도비크가 떠났고 이 알레이시 가르시아가 시즌 끝나자마자 레버쿠젠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양쿠투도 그렇고 사비우도 그렇고 이 선수들 이제 임대로 데려왔다 보니까 임대 복귀하면서 주축들이 좀 많이 나간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아스프리아를 영입을 했고요. 예, 와포드의 윙이었던 아벨 루이스 뭐 이번 올림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금메달 주인공이고요. 크레이치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불안해 보이는 거는 배제할 수 없죠. 판더베이크도 영입하긴 했어요. 예. 판더베이크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로메오 데려왔고 이제 브라이언 힐도 임대를 데려왔는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중요한 경기에서 좀 대패를 당했던 지로나였어요. 네, 너무 주축들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이 크면은 아무래도 초반에 호흡을 맞추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믿을 건 미첼 감독의 지도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 지로나입니다. 다음은 생각보다 꽤 이상적인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예요. 가장 뭐 이번 이적 시장을 잘 보내고 있는 라리가 팀이라고 할 수 있죠. 훌리안 알바레스 영입은 정말 대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뭐 이적료가 많이 들긴 했지만요. 갤러거도 저는 갤러거가 물론 뭐 머리가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 투박하기도 하고요. 예, 시메오네 감독 스타일에는 좀 어느 정도는 맞는다. 열심히 뛰는 선수들은 예, 그리고 또 이제 르노르망도 상당히 좋은 영입이고 셜로트도 지난 시즌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할 뻔한 선수였고 센터백에 사실 그러니까 한치코를 영입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워낙 이적료 지출도 많고 했다 보니까 랑글레를 급하게 데려온 것도 워낙 그 개막전에 비첼도 흔들리고 예, 그 르노르망도 왼쪽 센터백에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영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펠릭스가 드디어 나갔고요. 예. 그리고 사모모로디온이 포르투로 갔고 모라타, 스윈지 더불어서 뭐 에르모소, 데파이까지 이번에 정리를 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울도 나갔습니다. 예. 페르미넨이 나간다는 얘기가 마지막에 있네요. 예, 페르미렌이 지금 라이프치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페르미렌을 6개월 만에 보내는 건 조금 아쉽긴 하죠. 자, 다음은 이제 세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즌 우승팀인 인테르인데요. 프라티시와 그리고 조시 마르티네스가 골키퍼로 다시 새롭게 인테르로 왔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부분은
전에 임대로 데려온 걸 완전 영입한 거에 가까워요. 지키기 느낌이죠. 그렇죠. 예, 프라테시, 아우구스투 그리고 아르나우토비치가 다 그런 케이스죠. 예. 지엘린스키와 타레미는 보스만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사실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 큰 보강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백업 강화 아니면 지엘린스키는 조금 그래도 미드필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긴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신 선수들을 좀 많이 지키면서 유망주들을 조금 임대 보내는 형태로 이적 시장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AC 밀란인데 이제 유스프 포파나 그리고 파블로비치, 에메르송 무엇보다 이제 최전방에 지루가 나갔고 모라타를 그 자리로 메웠습니다. 포파나 영입 정말 오래 걸렸죠.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깎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에멜송 로얄은 도리어 토트넘하고 이적료 협상하다가 토트넘한테 졌거든요. 네. 결국 토트넘이 원하는 대로 이게 1,500만 유로지만 플러스 옵션이 있어요. 300만 유로가. 역시 장사는 레비처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나코한테 후려쳤어요. 모나코는 2,500만 유로 계속 고수했는데 결국 깎아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워낙 포파나가 AC 밀란 아니면 다 거절했거든요. 맞습니다. 웨스트햄도 거절하고 다 거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파나를 데려오는데 성공을 한 건데요. 또 이제 그 칼룰루라던가 많은 선수들을 조금은 처분을 한 상태이긴 하죠. 뭐 칼달라 같은 사실상 전력 외 선수들도 처분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베나세르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파나가 영입이 되면서 사우디 구단이랑 이제 협상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서는 모라타의 백업이 조금 믿을 수가 없어서 요비치라던가 그런 선수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격수를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타미 에이브라임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로마가 아무래도 웨스트햄 쪽으로 더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키에사만큼이나 이제 레앙 역시도 바르셀로나 이적설을 굉장히 많이 떴었는데 올모도 지금 보면 마당에 결국 레앙은 밀란에서 더욱더 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입니다. 이제 더글라스 루이스 그리고 케프렌 튀남이 왔고 그리고 이제 후안 카발,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깜짝 영입으로 잘 들어왔어요. 네, 마지막 순간에 영입에 성공을 했고요. 이것도 굉장히 난항을 겪었었죠. 골키퍼 디 그레고리오도 영입을 했고 백업 센터백인 칼룰루까지 원래는 저기 토디보 영입하려고 했잖아요. 토디보 실패하면서 영입을 한 건데요. 유망주들을 사실 최근에 유벤투스가 넥스트젠이라는 그 유망주 프로젝트로 굉장히 많은 유망주들을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망주들을 대거 판매를 그것도 비싸게 한 편에 속합니다. 그 소울레라던가 딘 후이센이라던가 일링 주니어 그리고 모이스 스캔 그리고 바레네체아 이런 선수들을 판매를 한 건데요. 유벤투스가 연봉 줄이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모타 감독 밑에서 키에사도 처분하려고 한 거고 그것 때문에 맥케니랑도 계속 난항이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맥케니가 계속 500만 유로를 달라고 했었는데 280만 유로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결국은. 물론 1년 재계약이긴 하지만요. 그런 가운데 영입 과정들도 조금은 연봉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현재 콘세이상, 그 포르투 측면 공격수인 콘세이상 영입이 지금은 거의 뭐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코프메이너스는 현재 그 아탈란타랑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이고 선수는 난 유배만 가겠다 이러면서 훈련까지 거부하고 있죠. 저는 코프메이너스가 스벤테에서 아탈란타 올 때도 그랬었거든요. 이적할 때마다 조금 이러고 있고요. 정말 잘하는 선수지만은 이제 뭐 산초를 임대로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 이제 키에사는 떠나는 게 유력하다라고. 그리고 모타 감독이 아예 방빼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뭐 슈체스니, 라비오, 산드로 같은 이 베테랑 자원에 특히나 이 고급 주급자들도 처분을 하면서 나름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급책을 맞춰놓고 있고 무엇보다 여름에는 다른 영입도 중요한데 티아고 모타라는 정말 훌륭한 감독을 데려온 게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입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아탈란타인데 아탈란타도 이번에 인해 나웃이 상당히 활발해요. 뭐 사실은 2인이 활발했었거든요. 뭐 레테기, 벨라노바, 고드프리, 수비형 미드필더인 술레마나 그리고 또 이제 차니올로, 브레시아니 이 선수 오자마자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마르시치까지 영입하면서 좋은 영입 행보를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 중에서는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하테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좀 백업에 가까운 선수들이 떠나긴 했어요. 사파타는 이미 임대를 갔었다가 이번에 이적하게 된 거고 에비라 투레는 굉장히 야심차게 영입했으나 장기 부상 때문에 거의 써먹지 못했었잖아요.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나갈 선수들이 주요 선수들이 있는 거죠. 가장 포인트입니다. 코프메이너스 나를 떠나게 해달라 이러면서 훈련 거부. 루크먼도
나 떠나고 나가고 싶다. 싶다. 이러면서 이제 명단 제외. 예. 이런 상태에서 또 이제 무쏘도 맞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 메디컬까지 받으러 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쏘가 오블락의 백업 골키퍼로 가는 거고 아탈란타가 무쏘가 떠나니까 파트리시오가 지금 메디컬을 받으러 왔습니다. 콰드라도도 메디컬을 받으러 왔고요. 그러면서 콰드라도랑 파트리시오 이적이 곧 성사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또 이제 골키퍼의 연쇄 이동이 또 있는 이 세리에A입니다. 다음은 이제 볼로냐인데 볼로냐도 역시나 이 감독이 바뀌면서 생각보다 달린과 캄비아디 홀름 같은 주요 자원들을 영입했고 칼라피오리와 지르크지가 나갔어요. 이게 크죠. 그리고 살레마키어스도 나름은 쏠쏠한 모습을 보여줬고 빅토르 크리스티안센도 있었는데 이런 선수들이 나가면서 이거를 메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후안 미란다를 왼쪽 풀 빼고 영입을 했는데 미란다가 그렇게 수비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이래저래 조금은 우려가 되는 가운데 볼류나가 그래도 일링 주니어를 이제 영입을 예정 앞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제 독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정말 엄청난 무패 우승을 보여줬던 레버쿠젠인데 생각보다 많은 선수를 영입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축들을 다 지켜내기도 했죠. 중요했죠. 흘로잭이 그나마 백업 공격수였는데 흘로잭도 나름 비싸게 팔기도 했고요. 1,800만 유로면은 거기다가 뭐 주전은 아니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공백은 스타니시치의 임대 복귀거든요. 하지만 스타니시치도 지난 시즌 확고한 주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후반기 막판 나와서 조금 중용됐던 케이스긴 하거든요.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는 사실 실패한 영입이었고 그래서 임대 복귀 시킨 가운데 도리어 공격의 테리어 그리고 또 이제 알론소 감독의 전술과 잘 맞을 알렉스 가르시아 그리고 또 이제 유망주 수비수인 벨로시안까지 영입을 한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일단은 요나단타가 남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바이언이 이토 이로키랑 스타니시치가 둘 다 조금은 장기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토 이로키 3개월, 스타니시치 2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축구 팬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가 개막전에 흔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래 요나단타를 바이언이 영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바이언이 급하게 요나단타 영입에 나설 수도 있고 저는 그리고 레버쿠젠도 요나단타가 떠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판넨베르를 영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리버풀 수비수인. 근데 워낙 그 비싸게 부르니까 결국 브렌트포드로 가게 된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타가 떠난다면은 뭐 조고메스 얘기도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비 쪽 보강이 있을 수 있다. 자, 다음은 정우영 선수가 속해 있는 슈투트 가르트인데 브라이튼에서 은다브를 데려왔고 또 이제 뭐 레벨링, 차봇, 루호, 엘빌라 투레 같은 쏠쏠한 자원들을 잘 영입한 슈투트 가르트예요. 근데 이제 운다프하고 레벨링하고 루호하고 이제 스테르기우는 지난 시즌에도 뛰었던 선수들을 완전 영입으로 데려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운다프를 완전 영입으로 데려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공격진의 공백은 어느 정도 채웠어요. 기라시가 떠났거든요. 기라시가 떠난 자리에는 데미로비치를 일단 영입을 했고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지난 시즌 좋은 모습 보여준 엘빌라 투레까지 영입을 하긴 했거든요. 이제 문제는 수비예요. 안톤하고 이토 이로키가 떠난 자리는 상당히 크긴 하거든요. 난자리가 좀 크게 날 것 같아요. 그 차봇을 영입을 하긴 했지만은 차봇도 이 선수들 대체할 만한 자원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투박한 선수거든요. 그 수비 쪽에 조금은 공백이 발생했고 또 떠난 자리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라시가 떠난 자리를 엘빌라 투레와 이제 그 볼테마데를 영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양으로 채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양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격형 미드필더도 파비안 리더까지 임대로 데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우영 선수의 자리는 더 좁아졌고 그래서 이제 정우영 선수가 떠나려고 한다. 이적을 모색 중에 있고 현재 우니온 베를린과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이 정말 깜짝 2등이었죠. 상상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던 슈투트가르트 역시 여름 이적 시장이고요. 다음은 바이언인데요. 공격 쪽에 올리세 그리고 기다렸던 팔리냐가 드디어 왔고 이토 히로키와 그리고 스타니시치가 복귀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부상을 당하면서 갑작스럽게 또 이제 수비 라인 쪽에서 뎁스가 얇아진 바이언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뭐 수비 쪽은 쓸 수 있는 자원이 완전히 제한적이죠. 얘가 왼쪽 풀백 2명, 그리고 센터백 3명, 그 다이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오른쪽 풀백은 1명입니다. 수비 쪽 보강에 대한 이제 질문을 에벌 디렉터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확실한 뭐 대상은 없긴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나단타 영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더리우트와 마즈라이는 맨유로 떠났고 예, 그 외에는 그래도 뭐 핵심 자원들은 대부분 떠나진 않고 그냥 백업 자원들을 처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막판에 얘기가 나오는 선수가 이제 코만과 고레츠카인데 떠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팀은 떠나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코망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고레츠카는 선수가 떠나지 않으려고 한대요. 네. 선수가 나는 바이언에서 보여주고 싶어 아. 이러고 있어서 예, 그래서 고레츠카가 조금 난항이죠. 자, 그리고 이 황소 라이프치히입니다. 뭐 올모가 떠난 자리를 누사를 급하게 영입했고 누사가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 샬케 유망주인 웨드라고 오고를 영입을 했고 유망주 골키퍼인 판데푸트를 영입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 그 외에는 떠난 선수는 올모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핵심 자원은 없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가 중원이 조금 약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캄플도 나이가 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슐라거는 항상 부상이 발목을 그렇죠. 잡고 페르미렌 영입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꿀벌 군단 도르트문트 역시 이 감독이 바뀌면서 일단 아쉬운 것은 필크르크가 나갔습니다. 필크루크가 나간 자리에 기라시랑 바이어를 영입하면서 뭐 이거는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강화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로스 영입도 상당히 좋고 맞아요. 왜냐면 지난 시즌 패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훈메스가 떠난 자리를 발데마르 안톤 잘해주고 있어요. 오자마자. 네. 양푸트도 좋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 영입 옵션으로 데려온 거고요. 도르트문트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물론 왼쪽 풀백 보강을 하지 않은 건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현재 뭐 3백으로 돌리면서 이적 시장을 그래도 잘 보낸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로스가 오게 되면서 입지가 얇아진 웨스찬이 팀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 자, 도르트문트의 이번 성적은 또 어떨지 궁금한 여름 이적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리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주앙 네베스와 그리고 데지레두에를 결국 품은 파리 생제르맹이에요. 네. 파초도 영입을 해서 프랑크푸르트 주전 센터백이었던 예. 그리고 이제 골키퍼 사포노프까지 영입을 했는데 사실 판매한 선수들은 은바페 빼고는 다 뭐 그렇게 중요한 선수들은 아니에요. 다 그냥 뭐 유망주들 임대 보내거나 그냥 공짜로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주앙 네베스 영입하면서 헤나투 산체스 임대 어차피 임대로 뛰었던 선수였고 지난 시즌에도 그러니까요. 은바페가 떠난 자리를 공격 하나, 미들 하나, 수비 하나를 골고루 영입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뎁스를 조금 더 풍부하게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은 사실 공격수 영입 얘기들은 있긴 하거든요. 뭐 오시멘, 루크먼 이런 선수들 링크가 뜨긴 한데 너무 비싸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게는 영입하지 않겠다. 예, 이런 스탠스라고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뭐 급하면은 공격수 영입 사야죠. 가능하죠. 예. 왜냐면 하무스가 또 장기 부상이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아세시오가 지난 경기 가짜 9번 정말 잘해주긴 했지만은 예. 아마 그러니까 저는 정리가 되면은 좀 그 돈 가지고 영입에 나서지 않을까. 실제 우가르테 맨유 이적 얘기 있고요. 네. 솔레르 웨스트햄 얘기 있고요. 또 이제 슈크리니아르도 세리에 구단들하고 지금 링크가 뜨고 있대요. 그리고 슈크리니아르 명단 제외됐었죠. 무키엘레, 다닐루, 베르나트 이 선수들도 다 판매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얼마나 이적료를 벌어들냐에 따라서 공격수 영입에 뛰어들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아웃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남은 약 6일 정도의 이적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 선수들에 대한 거치도 좀 궁금할 텐데요. 역시나 이 5대 리그가 아닌 이제 타 리그에 있는 선수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시나 지난 시즌부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황인범 선수. 네. 예, 아직까지는 딱히 이렇다 할 링크가 뜨지 않고 있어요. 초반에 조금 뜨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진 상태인데 뭐 보도상으로는 이걸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보도도 있긴 해요. 그 팀을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진출시키고 예. 조금 싸게 이적을 시켜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뭐 그런 보도도 세르비아 쪽에서 나오긴 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끝나면은 조금은 그래도 이적설이 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현석 선수는 트라부존스포르 얘기가 선수 본인도 인정을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하고요. 또 이제 백승호 선수도
3부 리그에서 뛰기에는 좀 아까운 선수긴 하거든요. 현재는 버밍엄에서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또 가능성이 있다면 배준호 선수도 예, 플럼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페노트가 정말 진지하게 노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예. 스토크는 뭐 그가 싸게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한데 근데 지금 스토크가 시즌 초반에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아요. 예. 예,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예, 뭐 이적료를 막판에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1,000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이 있다면은 판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타 리그에 있는 선수들 저희 우리나라 코리안 리거의 얘기까지 제가 이적 시장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막판 일주일 동안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이 8월 26일 월요일인데요. 한 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5, 6일 동안 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지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난다면은 저희 또 원투펀치 TMF 시간을 통해서 한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있었던 이 주요 이적 시장 그리고 주요 선수들 그리고 주요 리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